병원 중환자실의 새벽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복도를 지나 링거줄이 연결된 침대 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던 진세훈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병실 안,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조심스럽게 문틈을 밀어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침대 옆으로 다가가는 인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손만이 창백한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약병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그 손이 링거줄을 향해 뻗었습니다. 주사기 끝이 링거 튜브에 삽입되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약물이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 여인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25년간의 잠에서 깨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사기를 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각또각.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인물은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아래 검은 그림자만이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이 병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인물은 약병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비상계 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 인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상구 문이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병실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 여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25년간 꿈쩍도 하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약지가, 중지가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사람처럼 그녀의 의식이 어둠을 뚫고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변했습니다. 규칙적이던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진세훈의 친어머니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처럼.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이 함께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 비상계단 문 너머로 사라진 인물은 이미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약물이 링거를 타고 그녀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묻혀있던 진실도 함께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복도를 달렸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병원의 긴급 연락 한 통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말, 25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말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의료진이 침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지만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25년간 감겨있던 눈이. 어머니. 진세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침대 옆으로 쓰러지듯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분명히 그의 손을 쥐어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세훈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는 것, 자신을 알아보는 것, 단 한마디라도 하는 것. 진세훈의 친어머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그의 뺨으로 향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가락이 눈물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세훈아.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25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성대가 간신히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세훈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왔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네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침대 위의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전처 진세훈의 친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구나. 한혜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혜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방금 깨어나셨어요. 진세훈의 친어머니는 한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무언가를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그 시선을 받아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은 일이네. 의사 선생님 말씀은 들었어? 아직이요. 방금 도착해서. 진세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어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25년간 계모로서 그 자리를 대신해왔던 자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혜라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서렸습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지 한혜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한혜라는 창가에 서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진태석이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세훈이 친어머니가 깨어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혜라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진태석이 당혹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25년 만에 의식을 되찾았대요. 방금 병실에서 확인하고 나왔어요.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어때? 진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방금 깨어나서 의사 소견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기억은? 그 질문에 한혜라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세훈이를 알아보는 것 같긴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진태석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나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처리라니요? 그 여자가 뭘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 25년 전 일을 떠올리면 골치 아파져. 한혜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니죠? 당신은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혜라는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것은 당혹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병실 방향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진세훈이 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여인이 깨어나면 무엇을 기억해낼까? 한혜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건양가에 들어온 것은 그 여인이 사고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윤비서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태석이 무엇을 지시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그것을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가 서재에서 진태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의 기억을 되찾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폐쇄병동의 면회실은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황미숙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황미숙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황미숙은 두 사람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정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어보세요.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까. 주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누가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요. 황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왔어요. 사과하더군요. 25년 전 일에 대해서. 차정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진심으로요? 글쎄요.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그 사이에 그 사람도 많이 변했겠죠. 황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아요. 제가 그린 작품들을 빼앗긴 건 단순히 그림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을, 제 인생을 잃은 거였으니까.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황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무명 화가였어요. 하지만 재능은 있었죠. 한혜라 씨, 아니 그때는 한영순이라고 불렸는데 그 사람이 제 작품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동생이 소개해줬어요. 황 실장, 제 동생이 당시 진태석 회장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한영순 씨가 건양가에 들어가려면 학력과 경력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주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을 가져간 건가요? 네. 제 스케치북, 작업 사진, 전시 기록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것인 양 발표했죠. 화가 한미수는 사라지고 화가 그레이스 한이 탄생한 거예요. 황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어요. 제가 진짜 작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요. 그리고 저를 여기에 가둬버렸죠. 차정원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25년 동안이나요? 네. 처음엔 반항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진태석 회장의 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황미숙은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몰래 증거들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어요. 진태석 회장 몰래.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 주하늘이 차정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황 실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주하늘이 황미숙에게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작가님, 그 증거들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황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어요. 당시 제가 작업했던 스케치북 작업 과정을 찍은 사진들, 전시회전 기록 사진들까지. 진태석 회장이 다 없애려 했지만 동생이 몰래 빼돌렸죠. 황 실장님이요? 네. 그 사람도 25년간 죄책감에 시달려 왔어요. 진태석 회장에게 충성하면서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주하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배달된 녹음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의 25년 전 통화 내용이 담긴 그 파일. 발신자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황 실장님이 저한테 뭔가를 보내셨을 수도 있을까요? 황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녹음 파일을 받았어요. 25년 전 진태석 회장과 공난숙 회장의 통화 내용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황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일 거예요. 그 사람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진태석 회장의 그림자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차기범 씨 일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 차정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아버지요? 네. 동생이 그날 갤러리에 있었대요. 차기범 씨가 돌아가신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봤다고 했어요. 차정원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주하늘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뭘 보셨대요? 황미숙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동생한테 직접 들으세요. 제가 전에 들은 건 단편적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동생이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는 거. 주하늘은 차정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 실장님을 만나야겠어요. 차정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 씨 같이 가시죠. 황미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어요? 알면 알수록 더 아플 수 있어요. 차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아파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끝낼 수 있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특실에서 진세훈의 친어머니는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건양그룹 부사장이에요. 백화점 대표도 맡고 있고요. 진세훈의 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들었습니다. 말은 아직 힘들었지만 눈빛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잘 됐구나.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진세훈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진세훈의 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눈이 커졌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진세훈이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날 밤. 네? 계단에서 떨어진 거. 진세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였잖아요.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다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누가 밀었어. 진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뒤에서. 누군가 밀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봤어. 희미하게. 뭘 보셨어요? 그림자. 사람 그림자. 진세훈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직 잘 안 보여. 하지만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였어. 진세훈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한혜라나 윤비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니. 진세훈의 머릿속에 아버지 진태석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한 번 생기자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아직은. 진세훈은 어머니의 이마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진세훈의 친어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진세훈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자였어. 진세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안타깝게도 의식을 잃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이 병원에 25년간 가둬두었습니다. 물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는 제안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깨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세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었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잠든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25년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 마른 손. 어머니는 그동안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진세훈이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게요. 누가 어머니를 밀었는지.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설령 아버지라 해도. 진세훈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머니를 안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호팀에 연락해 어머니 병실에 24시간 경비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 전화를 받은 것은 주하늘이었습니다. 세훈아, 무슨 일이야? 만나야 할 것 같아. 이야기할 게 있어. 주하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어디로 갈까? 진세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곳으로 와.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고 진세훈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진실이든. 차정원이 황미숙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 부회장님이 찾아왔을 때 진심으로 사과한 것 같았어요? 황미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차정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해자라고요? 진태석 회장의 그늘 아래서 25년간 살아온 사람이에요. 물론 제 작품을 훔친 건 용서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악의 근원은 진태석 회장이에요. 황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혜라 씨도 처음엔 순수했을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더 나은 삶을 원했겠죠. 하지만 그 욕망이 진태석 회장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차정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혜라에 대한 복수심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생모, 아버지를 계단에서 민 여자. 하지만 황미숙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그래도 선택은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하지만 황미숙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과 복수는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진실을 밝히는 건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복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해요. 그 진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차정원은 황미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갇혀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원망보다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한 부회장님도 피해자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황미숙이 차정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수에 매달리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제가 25년간 여기서 배운 거예요. 처음엔 복수심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미숙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복수의 불꽃을 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요. 황미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하늘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정원 씨. 차정원은 황미숙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해요. 이야기해 주셔서. 두 사람이 면회실을 나서자 황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은 차정원이 걱정되었습니다. 건양가 거실에 진세훈이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진태석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훈아, 들어왔구나. 진태석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그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좀 어떠시냐? 의사가 뭐라고 하던? 진태석이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기뻐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세훈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의식도 점점 또렷해지시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25년 만이니까 기적이지. 진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세훈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어떠시대? 옛날 일도 기억하시냐?
그 질문에 진세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돌아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무리하지 않게 잘 돌봐드려라. 네, 그러겠습니다. 진세훈은 짧게 대답하고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세훈아. 진태석이 불렀습니다. 진세훈이 멈췄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냐? 진세훈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의심을 읽었습니다. 아닙니다. 병원에 오래 있었더니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푹 쉬어라. 네,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세훈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등 뒤로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진태석은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세훈이 사라지자 진태석은 휴대폰을 꺼내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비서실에 전화했습니다. 황 실장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황 실장님이 오늘 출근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연락도 안 되고 자택에도 안 계십니다. 진태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당장 찾아. 전화를 끊고 진태석은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황 실장이 사라졌습니다. 25년간 자신의 충직한 오른팔이었던 남자가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진태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이라. 진태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을 쿵 내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진세훈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만나야 할 것 같아. 조미양 식당은 저녁 영업이 끝난 후 조용했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이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황 실장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결심한 사람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짐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황 실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주 대표님께 녹음 파일을 보낸 건 저입니다.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진태석 회장님의 그림자로 살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황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그날 갤러리에서 뭘 보셨어요? 황 실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진 회장님 지시로 갤러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한 부회장님과 차기범 씨가 만난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진 회장님이 감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차정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계단에서 두 분이 다투는 걸 봤습니다. 한 부회장님이 격앙되어 계셨고 차기범 씨가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황 실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 부회장님이 차기범 씨를 밀치셨습니다. 차기범 씨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셨고요.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하늘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한 부회장님이 놀라서 잠시 서 계셨어요. 그러다 급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황 실장이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차기범 씨는 살아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움직이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고 살려달라고 신음하셨어요. 황 실장의 눈에 고통이 서렸습니다. 그때 진 회장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한테 물러서 있으라고 하시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요?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죽어가는 차기범 씨를.
119도 부르지 않고 그냥 서서 지켜보셨어요. 차정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방치하셨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황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25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황 실장이 떠난 후 식당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차정원은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정원 씨, 아빠가 살아있었대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그냥 지켜봤대요. 죽어가는 걸.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밀었지만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진태석 회장이에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릴 수 있었는데 방치했으니까.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증거들로 진태석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차정원이 주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요? 황 실장님 증언, 녹음 파일, 황미숙 작가님 증언까지. 다 모으면 진태석 회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주하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공난숙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사건의 진범이니까. 차정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건양그룹 이사회가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거기서 다 밝혀요. 모든 진실을.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짜야 해요. 차정원이 주하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씨 같이 해줄 거죠? 당연하죠. 주하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그 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씨 아버지도 제 아버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진태석 회장.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차정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멈췄지만 분노의 불꽃은 더욱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진세훈과 차정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알아. 소식 들었어. 그런데 진세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에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기억을 되찾고 있어. 25년 전 일. 차정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기억하셨는데? 계단에서 떨어진 게 사고가 아니었대. 누가 뒤에서 밀었대. 차정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였어? 아직 정확히는 기억 못하셔. 하지만 남자였대. 진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한혜라나 윤비서를 의심했었어. 하지만 남자라니. 차정원은 진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혹시 응.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어. 진세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치겠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밀었을 수도 있다니. 차정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아빠 돌아가신 날 황 실장이 거기 있었대. 진세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당신이 아빠를 밀었어. 그건 맞아. 하지만 아빠는 그때 살아있었대. 살려달라고 신음했대.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나타났대. 그리고 그냥 지켜봤대. 죽어가는 아빠를. 119도 안 부르고. 진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응. 살릴 수 있었는데 방치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같은 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구나. 진세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밀고 정원이 아버지도 방치하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차정원이 진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진실을 밝히자. 뭐? 하늘씨랑 이사회에서 다 공개하기로 했어. 증거가 있어. 세훈씨도 같이 해. 진세훈은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무너뜨리자는 거야? 아니, 진실을 밝히자는 거야. 차정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세훈씨 어머니도 진실을 원할 거야. 누가 자기를 밀었는지.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결의가 담겼습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하자. 진실을 밝히는 거. 차정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세훈은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붓 오빠라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진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적이었던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날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황 실장 증언, 녹음 파일, 황미숙 작가 증언까지. 다 준비해둘게. 나도 어머니 증언을 확보할게. 기억을 완전히 되찾으시면. 진세훈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게 될 수도 있어. 괜찮아?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아버지도 예외일 수 없어. 두 사람은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가 서재에서 진태석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황 실장의 배신, 아들의 달라진 태도, 깨어난 전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황 실장, 네가 배신을 하다니.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함께했는데. 그의 손이 유리잔을 꽉 쥐었습니다. 세훈이 녀석도 뭔가 알아챈 것 같고. 진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전쟁을 원한다면 해주지. 그의 손이 책상을 쿵 내리쳤습니다. 유리잔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진태석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수를 두어야 했습니다. 서재 밖에서 한혜라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간 묻혀있던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었습니다.